자, 1단원에서는 우리가 크게 네 가지, 그지? 그래서 식량과 의료와 주거 그리고 건강 문제 요 네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언급을 했었어. 기억나니? 자, 그래서 식량 문제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였지? 암모니아 합성 방법. 그걸 뭐라고 불렀어? 하버법 또는 하버 보슈법. 그래서 N2 더하기 3H2가 두 개의 NH3가 되는 요 과정이 있었지. 자, 그리고 비닐이라는 친구가 또 만들어져서 비닐하우스, 계절에 상관없이 농업이 가능한 비닐이 개발이 됐다. 두 번째, 의류는요, 천연섬유에서 합성섬유들이 개발이 됐었고요. 합성섬유의 가장 첫 번째가 뭐였지? 나일론. 맞나요? 나일론. 그래서 이 나일론이라고 하는 친구 몇 년이야? 연도는 중요하지 않지만 하여튼 미국의 캐러더스라는 학자에 의해서 책에 다 나와 있습니다. 요거는 선생님 지금 여기다가 써놓은 것들은 여러분들 누구야? 자꾸 이씨 대답을 똑바로 하네. 자, 여기에 써있는 내용들은 단원의 포인트, 이 단원에서 핵심적으로 알아야 될 내용들이니까 요것만 따로 적어두십시오. 자, 그래서 섬유와 염료가 만들어졌더라. 그래서 섬유에는 뭐 있었지? 나일론, 최초의 합성섬유 나일론, 그 다음에 폴리에스터, 폴리아크릴 이런 친구들이 있었고, 염료, 최초의 염료는 모브가 있었지. 모브. 모브. 그 다음에 주거 문제는 뭐를? 철의 재련. 그래서 주거 문제 뭐 여러 가지 많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철의 재련이었어. 철의 재련의 두 가지 화학 반응, 탄소 2개와 산소 하나가 반응해서 2개의 일산화탄소가 되는 반응. 그리고 Fe2O3 이게 이제 산화철인데요. 산화철과 3개의 일산화탄소가 만나서 2개의 철과 3개의 이산화탄소가 되는 반응. 주거 철의 재련. 잠깐만. 자, 그리고 마지막 건강 문제. 건강 문제를 가지고 뭐야? 약품을 만들었지. 그래서 첫 번째로 만든 약품이 아스피린. 아스피린은 뭐였습니까? 무슨 약품이었지? 진통제였습니다. 진통제. 버드나무 껍데기를 가지고 만들었어. 아세틸살리실산이라는 거. 그 다음 두 번째가 페니실린. 얘가 곰팡이였지. 자, 그래서 이 페니실린을 이용을 해서 뭐를? 최초의 항생제를 만들었더라. 맞습니까? 항생제. 자, 요 내용이 요 1단원에서의 내용이야. 그래서 식량 문제를 해결했고, 특히나 요 암모니아 합성을 통해서 화학 비료를 만들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료 문제. 의료 문제에서는 캐러더스의 합성섬유, 나일론 최초의 합성섬유, 그리고 모브 이런 거. 다른 것도 좀 알아두면 좋지만 제일 중요한 것들을 선생님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거 문제에서는 철. 그래서 철의 재련 과정 1단계 코크스를 산화시켰지. 일산화탄소를 만드는 거지. 탄소와 산소를 결합해서.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일산화탄소랑 산화철을 반응시켜서 뭐를? 철과 이산화탄소를 만든다. 그 다음에 시멘트 같은 경우는 탄산칼슘, 석회석을 탄산칼슘이라고 하지. 그래서 얘를 가열하게 되면 CaO라고 하는 생석회 그리고 이산화탄소 CO2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 시멘트에다가 모래나 자갈을 넣고 섞은 게 바로 콘크리트고, 콘크리트를 더 보강하기 위해서 중간에 철근을 집어넣은 게 철근 콘크리트지요. 그 외에 뭐 알루미늄도 있고 유리도 있고 스타이로폼도 있고 여러 가지 재료들을 가지고 뭐 단열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화석 연료를 이용을 해서 뭐를 한다? 난방이나 취사를 한다. 음식 조리 같은 것들을. 이때
대표적인 예가 요 메테인. 이게 이제 천연가스지. CH4 더하기 2개의 O2가 CO2 더하기 2개의 H2O. 그래서 메테인과 산소가 연소를 하면 이산화탄소와 물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건강 문제로 진통제와 항생제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자, 넘어가서 두 번째. 자, 두 번째 챕터에서는요, 탄소화합물. 탄소화합물은 뭐뭐 있었어? 첫 번째로 탄소의 특징. 이 탄소라는 녀석은 원자과 전자가 몇 번? 원자 번호 6번. 원자과 전자 몇 개? 4개. 그래서 최대 4개의 결합을 할 수 있는 친구가 탄소였지. 그래서 자, 탄소와 수소로만 이루어진 친구들을 우리는 탄화수소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탄소 화합물에서 이제 탄소 화합물, 탄소 수소를 제외한 다른 물질들이 결합되어 있는 걸 우리는 탄소 화합물이라고 불렀어. 탄소 수소 외에 다른 물질. 그리고 거기에 작용기가 붙어 있을 수 있다고 그랬지. 탄소 화합물에서 보통 탄화수소에서 수소 하나 떼고 작용기가 붙어 있을 수 있다고 그랬지. 작용기의 종류 선생님 옆에 적어놨는데 OH라고 불리는 하이드록시기가 붙어 있는 친구들을 알콜, COOH라고 하는 카복실기가 붙어 있는 친구를 카복실산, CHO에 알데하이드기가 붙어 있는 친구들을 알데하이드, CO에 카르보닐기가 붙은 친구들은 케톤. 근데 이 케톤은 중간에 붙어 있다 그랬어. 끝에 붙어 있는 게 아니고 중간에서 양쪽의 탄화수소를 연결해 준다. 카복실기. 그리고 이 탄소화물들은 원유를 분별 증류를 해서 얻어낼 수 있다. 원유의 분별 증류. 그래서 탄소수가 적을수록 끓는 점이 낮고 탄소수가 많을수록 끓는 점이 높더라. 석유가스,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휘등, 경중. 이렇게. 알겠습니까? 네. 어떤? CHO 알데하이드기. 다시 써줄게. 알데하이드. 오펜 알데하이드. 알데하이드. CO는 카르보닐이에요? 카르보닐기. 다시 써 그냥 아니고요. 자, 그래서 첫 번째 탄소화합물,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탄소화합물, 그리고 이제 원유의 분별 증류에서 석유가스,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그리고 아스팔트. 요거 순서 좀 기억해 두세요. 휘, 등, 경, 중, 아스팔트까지. 자, 그리고 탄소화합물은 원자과 전자수가 몇 개다? 4개다. 최대 4개의 결합을 할 수 있더라. 그치?
그리고 탄화수소, 탄소랑 수소로만 이루어진 친구들이 있었고, 자, 요 탄소수 명칭, 그지? 어서 와. 자, 그래서 여기 탄소수, 요거 탄소수에 따른 명칭도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매, 에, 프로뷰, 펜, 핵, 햅, 옥, 노, 대. 무조건 알아야 되는 건 아닌데 알아두면 나중에 좀 도움이 많이 되겠지. 그리고 얘는 이산화탄소하고 물을 생성한다. 그러니까 탄소화합물 중에서 탄소를 갖고 있는, 탄소화합물은 당연히 탄소를 갖고 있겠지. 그러니까 탄소화합물은 태우면 전부 이산화탄소는 기본으로 발생이 돼. 그리고 수소를 갖고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수소 때문에 물이 발생을 해. 그러니까 연소를 하게 되면 이산화탄소와 물은 거의 기본적으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지? 그리고 끓는 점은 탄소수가 많을수록 어떻더라? 더 끓는 점이 높아진다. 왜? 인력이 커지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화학식, 원소 기호와 숫자를 가지고 표현한 거. 분자식, 분자를 표현한 거. 실험식, 이거 적어주세요. 실험식은요, 가장 간단한 정수비로 표현해 놓은 거를 실험식이라고 불러줍니다. 가장 간단한 정수비로 표현해 놓은 거. 여기 나온 에테인 같은 경우는 C가 2개, H가 6개잖아. 그치? C2H6잖아, 에테인. 맞니? 그렇기 때문에 얘 실험식은 CH3가 되는 거야. 1대 3이니까. 그 다음에 뭐 뷰테인은 C4H10이니까 C2H5 이렇게 써주면 된다는 거지. 근데 실험식은 잘 안 써. 실험식은 어떤 실험을 통해서 얘가 몇 대 몇으로 결합하고 있는지 확인할 때 주로 쓰는 거기 때문에 잘 안 써. 그 다음에 구조식은 이런 식으로 분자의 구조를 표현한 식이 되는 거고, 마지막 시성식. 시성식이 뭐를, 이 작용기를 따로 표현함으로써 뭐야? 얘가 어떤 물질이다, 어떤 성질을 갖는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바로 시성식이더라. 알겠습니까? 오케이. 됐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에탄올. 에탄올은 뭐를 갖는다? 하이드록시기를 갖는다. 역시 이산화탄소 물을 생성된다. 가연성. 가연성이 뭔데? 불 붙이면 붙는 거. 그리고 요 OH 하이드록시기의 개수에 따라서 1개면 1가, 2개면 2가, 3개면 3가가 되겠지요. 여기 네모 쳐놔. 요거요. OH 여기 하이드록시기에다가. 얘는 물에도 잘 녹고 기름에도 잘 녹아. 그래서 우리 고깃집 같은 데 가면 기름 그 테이블 닦을 때 뭘로 뭐 스프레이 뿌려갖고 목 닦잖아. 뭘로 닦을 것 같아? 그거 뭐야? 소주야. 손님들이 먹다 남은 소주들을 모아가지고 그걸 먹을 순 없잖아. 그러니까 그걸 뿌려가지고 닦는 거야, 테이블을. 왜냐면 알코올은 두 가지 기능이 있어. 기름 성분을 녹이기도 하지만 두 번째 살균 소독도 해줘. 소주. 그래서 니네 상처 같은 거 났을 때 소주를 붓는 경우는 없겠지? 그래도 소독이 되긴 해. 술 마시면 속이 소독돼요? 여기가 소독돼요? 많이 쳐먹어. 병균이 많아? 네? 병균이 많아. 굳이? 기생충. 친구한테 기생충이 뭐야, 그러면 또. 무슨 기생충이라고 하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아세트산은 뭐야? 요 COOH 여기 부분 네모 치십시오. 역시 여기 네모 치세요. 카복실산이고요. 아이고, 카복실기가 있어서. 자, 이 친구만 유일하게 뭐야? 산성을 띈다. 왜? 물에 녹아서 이렇게 나눠지거든. 수소이온으로. 알겠습니까? 물에 녹아서 나눠집니다.
됐지요? 넘어가서 이렇게 CHO 요 부분 뭐야 폼 알데하이드 이게 CH가 알데하이드기 그래서 이런 친구들을 알데하이드 CH3CHO 요거 이제 아세트 알데하이드 이런 친구들이 있고요. 중간에 CO 아까 얘기했던 카르보닐기고 이름은 케톤이더라. 됐지요? 카르보닐기 케톤 이렇게 각각 네모 작용기에다 네모도 좀 쳐줍시다. 자 그럼 1단원은 이렇게 넘어가고요. 넘어갈게요. 2단원 자 2단원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알아야 될 내용은 바로 뭡니까? 화학식량과 몰 중에서 화학식량 그치? 화학식량 뭐 이건 너무 쉬운 거야. 원자량이 탄소 12를 기준으로 왜? 탄소에 뭐가 12거든 질량수가 양성자 더하기 중성자의 수인 질량수가 12이기 때문에 탄소의 질량수를 기준으로 원자량 12로 잡고 그거에 대한 다른 원소들 상대적인 원자량을 구했었지. 수소는 1, 탄소는 12, 질소는 14, 산소는 16, 나트륨은 23, 칼슘은 40, 염소는 35.5 그치? 근데 염소 같은 경우는 뭐라 그랬어? 동위 원소의 비를 고려한 평균 원자량이라고 불렀었단 말이지. 평균 원자량. 그래서 원자량은 질량이 너무 작기 때문에 원자의 질량이 너무 작기 때문에 걔들을 뭐 하기 위해서 편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원자량이라는 걸 쓴다. 됐습니까? 그 다음 두 번째 분자량. 분자량은 원자량을 다 합친 값이 분자량이었었지? 맞나요? 분자량은 원자량을 다 합친 값이다. 화학식량 역시 화학식을 이루는 원자량을 합친 값이었지? 그러니까 원자량만 알면 분자량 화학식량은 못 구할 이유가 없습니다. 맞죠? 그 다음 두 번째 챕터로 중요한 게 바로 이 몰. 몰이 뭐냐? 입자를 세는 묶음 단위를 몰이라고 불렀었지. 얼마였냐? 개수가 1몰이 6.02 곱하기 10의 23 제곱기였지. 왜? 탄소 12g에 몇 개가 들어있는지 계산해 봤더니 탄소의 원자량이 12였잖아. 그러니까 탄소 원자 12g에 몇 개가 들어갔는지 탄소 원자 한 개 질량으로 나눠 봤더니 6.02 곱하기 10의 23 제곱기가 있더라. 그 다음 몰 질량 1몰의 질량을 우리가 몰 질량이라고 불렀었고 얘는 뭐에다가 화학식량에다가 그램만 붙여주면 됐었지. 그래서 1몰의 질량은 화학식량에 그램을 붙여주고 반대로 얘기를 하면 질량을 몰로 나눠주면 화학식량으로 나눠주면 그게 물질의 몰수였어. 질량을 뭘로 나눠라? 화학식량으로 나눠라. 세 번째 부피는 22.4리터를 1몰로 놨기 때문에 전체 부피를 뭘로 나눠라? 22.4리터로 나눠라. 단 0도씨 1기압의 기체일 경우에. 문제마다 뭐가 달랐어? 1몰의 부피를 다르게 줄 수도 있었어. 그치? 그래서 몰이라는 것은 전체 질량을 몰로 화학식량으로 나누거나 전체 입자수를 아보가드로 수로 나누거나 전체 부피를 22.4로 나눠주거나 자, 그래서 아보가드로 수는 뭐더라? 탄소 원자 12g에 들어있는 입자수고 이 아보가드로 수를 우리가 1몰의 개수로 정의를 했었지. 그리고
1몰의 질량은 원자는 원자량의 그램을, 분자는 분자량의 그램을, 이온 결합 물질은 화학식량의 그램을 각각 붙여주면 됐었고, 그래서 나타낸 1몰의 질량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몰질량이라고 불렀어요. 그때 가장 중요한 게 요거였어요. 요거 시험에 무지하게 많이 나왔었지. 1g의 양을 물어보는 문제들이 태반으로 나왔어. 1g의 양은 뭐분의 뭐? 화학식 양분의 1몰 또는 분자량분의 1몰이었습니다. 언니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돼. 1g은 분자량분의 1몰이다. 그럼 3g은 몇 몰? 분자량분의 3몰. 그지? 5g은 화학식 양분의 5몰. 이렇게 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 질량을 몰로 화학식 양으로 나눠주면 몰수를 구할 수 있더라. 자, 넘어갑니다. 물질의 양. 그래서 방금 얘기한 것처럼 질량을 뭘로 나눠라? 몰질량으로 나눠라. 그럼 저 1g은 몰질량 1g의 질량을 몰질량, 이게 몰질량이 화학식량이야.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야. 몰질량이라는 건 1몰의 질량이기 때문에 화학식량의 그램에 붙었는지만 보면 되거든. 그러니까 그램 빼고 그냥 그 앞에 숫자로 나눠주면 되는 거니까 내가 그냥 화학식량으로 나누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 다음 아보가드로 법칙이라는 건 온도와 압력이 같을 때 모든 기체는, 기체 종류 상관없이 뭐가 부피에, 같은 부피 안에는 같은 수의 분자가 들어간다 그랬지? 그게 아보가드로 법칙이었어. 그래서 1몰의 부피는 22.4리터더라. 맞습니까? 1몰의 부피는 22.4. 그래서 기체 부피를 구하려면 뭐를? 전체 부피를 1몰의 부피인 22.4로 나눠라. 물론 어떤 문제는 30리터로 줄 수도 있고, 어떤 문제는 20리터로 줄 수도 있고, 어떤 문제는 25리터로 줄 수도 있습니다. 알겠지? 그래서 결국은 문제에 주어진 1몰의 부피로 나눠주면, 전체 부피를 1몰의 부피로 나눠주면 물질의 양을 구할 수 있더라. 그치? 여기서 중요한 건 부피분의 질량이 밀도거든. 그럼 아보가드로 법칙에 의해서 같은 부피의 질량은 같아 달라. 다르지? 그래서 아보가드로 법칙에 의해서 부피가 일정할 때 질량은 화학식량에 비례하거든. 따라서 이 밀도는 뭐에 비례한다? 기체의 밀도는 분자량에 비례한다라는 거. 밀도 B는 분자량 B야. 그러니까 알겠습니까? 이것도 매우 자주 나오는 내용이니까 기억을 꼭 해 두셔야 합니다. 물고기 같은 거예요. 비례. 물고기가 뭐야, 엄마. 중3이 비례 표시도 모르면 어떡해. 그래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요거지. 누가 뭐래도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얘야. 물질의 양. 양적 관계도 이 물질의 양을 구할 줄 알아야 풀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전체 입자수를 아보가드로수로 나누거나 전체 질량을 몰질량으로 나누거나 전체 부피를 22.4로 나누면 물질의 양이 되는 거고, 반대로 물질의 양의 아보가드로수를 곱하면 입자수, 물질의 양의 몰질량을 곱하면 질량, 물질의 양의 22.4를 곱하면 부피를 구할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뒤에 3단원. 자, 그럼 이제 넘어가자. 3단원. 자, 3단원에서는 이렇게 화학 반응식이 이제 중요하죠. 화학 반응식. 3단원. 오늘 여기까지 나갈 거야. 3단원까지. 그래서 화학 반응식에서 중요한 게 뭐였지? 우리는 개수비 찾는 게 제일 중요했어. 맞지? 개수비를 찾으면 그 개수비가 의미하는 게 뭐였지? 몰수비였어. 개수비가 몰수비. 그리고 몰수비는 부피비였어. 맞지? 그러나 얘는 질량 관계를 구할 수 있지. 질량 비는 안 됐었지. 맞습니까? 질량 비는 안 되는 이유가 물질의 종류마다 화학식량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몰수에다가 분자량비를 곱해주면 질량관계, 질량비도 구할 수는 있다. 다만 개수비가 질량비는 되질 않는다.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이 몰수비가 개수비라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화학 반응식의 개수를 구하잖아. 개수 찾는 건 어렵지 않아? 화학 반응식이. 그러면 이제 개수비가 몰수비라는 걸 아니까 반응 전에 몰수와 반응 후의 몰수를 개수비를 가지고 구할 수 있잖아. 근데 문제는 몰수로 안 줘. 몰수로 주면 너무 쉬우니까 어떻게 줘? 질량으로 줘. 반응 전에. 반응 전에 부피로 줘. 그럼 반응 전에 질량으로 주면 얘를 화학식량으로 나눠서 몰수를 구할 수 있는 거지. 반응 후에 반응 전에 부피를 주면 22.4로 나눠서 몰수를 구할 수 있는 거지. 그럼 이 몰수하고 이 몰수가 개수비로 비례하기 때문에 반응 후에 몰수를 찾으면 질량을 화학식량으로 나눠서 반응 전에 몰수를 찾으면 반응 후에 몰수를 찾을 수 있고, 부피를 22.4로 나눠서 반응 전에 몰수를 찾으면 반응 후에 몰수를 찾을 수 있고, 각각의 몰수에다가 다시 화학식량을 곱해주면 질량을 구할 수 있는 거고, 22.4를 곱하면 부피를 구할 수 있는 거고, 결국 반응 전에 질량을 줘서 반응 후에 질량을 구해라, 이렇게 가는 게 질량 관계. 반응 전에 부피를 줘서 반응 후에 부피를 구해라, 이렇게 가는 게 부피 관계. 반응 전에 질량을 주고 반응 후에 부피를 구해라, 이렇게 가는 게 질량 부피 관계가 된다라는 거지.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하면 이제 여기서 몰수 말고 이 반응식 말고 농도도 매우 중요하지. 농액의 농도. 용액의 농도는 퍼센트 농도하고 몰 농도가 있었지. 물론 나중에 또 다른 농도들이 더 나오지만 퍼센트 농도는 용액의 질량분의 용질의 질량 곱하기 100. 맞아요. 용액의 질량분의 용질의 질량 곱하기 100. 그 다음에 몰 농도는 용액의 부피분의 용질의 몰수, 이게 몰 농도가 됐지. 단점, 몰 농도의 단점은 온도가 변하면 부피가 변하기 때문에 농도가 어떻게 된다? 변한다. 그러면 화학 대단원 1단원은 여러분들은 지금 약 30분에 걸쳐서 끝냈습니다. 끝.